쓸데없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대와 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화수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의 말하기를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처음에 시작은 제 경험부터 시작을 했었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의 컨설팅은 그분들이 말을 못하거나 말수가 적은 건 절대 아니었어요. 한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굉장히 오래 말씀을 하시고, 길게 말씀을 하시고, 요약이 굉장히 힘들죠. 내용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두 줄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10줄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저보다 많이 어린 20대 혹은 10대 친구들은 말 그대로 말을 잘 못해요. 입을 열어서 내 생각이 열이라면 그 중에서 하나하나 표현이 할까 말까, 표현이 될까 말까 인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이런 게 100% 매칭은 안 되겠죠.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도 말을 아예 생각이 10개여도 한 개가 나올까 말까인 사람이 있을 거고,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 중에도 말을 정리를 못해서 말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 구구절절 말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더 많은 집단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기 표현을 어디서 익혔는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말하기를 컨설팅을 받으려 오시는 60대 혹은 5, 60대 그 분들은 처음에 지식을 얻는 것을, 혹은 내가 지식이 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말을 하는 것으로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큰 광장에서 연설을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나 로마 이럴 때 시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도 그런 문화는 탑골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이 직접 스킨십이 발생을 하고 말을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표정을 직접 그 상황에서 보는 것으로 지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그걸로 지식을 얻었고 제 아랫세대도 그런 걸로 지식을 얻었어요. 하지만 주 지식의 표현과 지식의 습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저보다 약간 윗세대, 한 30, 40대 정도의 사람들은 읽는 것으로 많이 지식을 얻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으로 지식을 표출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책을 보고, 그러니까 50, 60대 분들도 책을 안 봤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책이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적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더 많이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영업하시는 분들이 돌아다녀서 집에 백과사전을 하나씩 꼭 사놓는 것. 예를 들어서 그게 그 전에 읽고 싶었던 책을 읽지 못했던 5, 60대 세대들이 그것에 대한 반발 혹은 그 보상 심리로 자식들에게 영어로 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집에다가 깔아놓고 그랬었죠. 저는 이제 그 세대란 말이죠. 저는 집에 읽지도 못하는, 펼쳐봤자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읽지도 못하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뒤에 있었던, 벽장처럼 있었던, 물론 그보다 약간 아래 세대지만 그런 세대였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글을 읽어야 돼요. 글은 말하는 것보다 더 정제되어 있죠. 적게 말을 해도 됩니다. 그만큼 근데 표현력은 줄어들 수 있겠죠. 내가 말을 더 많이 해야 더 지식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향은 얕아지겠죠. 그럼 저보다 어린 세대는 어떨까요? 뭘로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은 지금 뭘로 지금 지식을 익히겠나요? 영상이죠. 영상.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 말이 듣기 싫으면 언제든지 채널을 끄고 돌릴 수 있어요. 제 말이 지루해지면 돌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세 줄 요약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지식이 있음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고, 그 지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내가 말로 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극단적인 예로 내가 보듯 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그것은 하나의 지식의 표출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어떤 것에 대한 표출, 나를 표현하는 것.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세대인 거예요. 물론 이거는 하나의 경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 짧은 소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의 세대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차이가 생기다 보면 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대 차이가 생기는데 아까 말했던 그 윗세대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예로 파워포인트 쓰는 게 힘들 거예요. 뭔가 그림이나 도식화된 어떤 걸로 정보를 정리하는 게 힘들어요. 글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말로 표현하고 말처럼 글로 돼 있는 책을 봐도 그런 책이 편한 거죠. 쭉쭉 중들어져 있는. 제 아랫세대는 극단적인 예로 시처럼 글이 짧고 그림이 있는, 혹은 그림이 없더라도 시같이 시처럼 짧게 써서 내용이 딱 정리가 돼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읽기 편할 거예요. 물론 제 세대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보다는 전 도식화가 편합니다. 입문을 한 사람은 반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성향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윗세대는 그런 도식화나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정돈하는 것, 오히려 발산을 하고 표출하는 거에 익숙할 수도 있죠. 그게 지식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이런 세대 간에 분명히 어느 정도 경향성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향성의 차이를 알고 이렇게 끝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세 개의 세대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기에는 내가 발산형 사람인가 수렴형 사람인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같이 다 봐야 되지만 오늘은 이런 그 지식 표현의 기반으로 경향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근데 말이 평소에 항상 많은 게 아니라 입이 한번 트이면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거를 스스로 알아야 돼. 나는 분명히 무언가 말을 할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뭐 화술강좌 실습에 오든 아니면 여러분들 어딘가에 가서든 내가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말이 예를 들어서 3명이 모였는데 10분간 말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9분을 말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했어. 그쵸?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면 입을 닫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 내가 말을 하면 그냥 깨르르 웃어. 그러면 입을 닫아야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입을 닫아야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 사람들의 상사일 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을 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의가 발라서 재밌는 척 해줬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 사람들의 후임이라, 이 사람들이 내 후임이라 재밌는 척 해줬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재밌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진 자리 때문에, 내가 가진 나이 때문에, 내가 가진 역할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밌어 해야 된다면 실제로 내가 재밌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재미를 못 느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할 때 그냥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10분 주어진 시간 모인 사람 3명 그럼 나는 3분 이상 내가 말을 주도하지 않는다. 침묵이 흐르다 할지라도 만약 침묵이 흐르면 나는 질문을 한다.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말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앞으로 주어진 시간 10분 3명이 모였다. 나는 최소한 3분 이상 말한다. 이걸 목표로 한번 삼아보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시작을 하면 내가 처음에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이 많은 걸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가 말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극단적인 예로는 한두 시간을 혼자서 다 떠들어 놓고 다 같이 얘기하는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는 당연히 반발심이 생기고 그 사람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겠죠. 같이 얘기하자고 모여놓고 얘기할 거면 솔직히 그럴 거면 그냥 글로 써서 편지로 주는 게 낫겠죠. 그 사람이 준 편지를 읽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려고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라는 거는 좀 더 가볍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이게 대화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대 간에 제가 3가지 세대로 좀 크게 봤지만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기는 요인 중에 소통의 단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통 외치는 사람 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소통이라고 외치지 않거든요. 알아서 그 사람한테 소통을 하니까. 근데 소통 좀 하자라고 외치는 사람은 실제로 소통을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건 이제 내가 소통을 잘하고 싶고 그 상대랑 말을 하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그 지분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 적으면 말수를 거기에 맞춰보고 말수가 많으면 말수를 줄여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세대 간에 혹은 여러 가지 관계 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모임에 오든 아니면 공부를 하든 이런 거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해야지라는 목적으로 말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실제로 아무리 말을 연습해도 그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강연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를 즐기질 않아요. 대화를 즐기게 된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걸 즐기는 게 대화를 즐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연은 그 사람의 지식을 들으러 왔어요. 목적 자체가 그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지식만을 받고 싶다?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대화. 사람은 다 자기를 표현하고 싶다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세대 간의 차이가 생겨나는 거죠. 다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쌓여온 거니까. 그래서 일단 대화의 기본을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세대의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나랑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과의 대화에 있어서 너무나 강하게 지분을 차지하고 그게 안달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경우에는 관계를 줄여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해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바꾸는 것은 힘들고 최소한 LBC 화수강좌를 보시는 여러분들과 저라도 먼저 바꾸어가면서 세상 다른 사람들의 말하기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오늘 촬영을 하게 됐네요. 항상 LBC에서 말하는 화술의 기본은 그거예요.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 그러려면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에게도 해소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면을 오늘은 좀 세대 간의 차이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LBC 방송국,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 저희는 매주 일요일 1시에 화술강좌 실습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실습도 조금 추가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LBC 방송국이라고 네이버 카페에다 치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 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체크를 해보고 더 많은 콘텐츠 혹은 더 많은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LBC 소장 임철웅이었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